어느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켠에서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자. 올해 68배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는 남다른 애정과 보살핌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순자 씨에게는 결혼한 지 5년 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신혼생활을 꾸려가는 두 사람을 위해 순자 씨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전해주는 것이었죠.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섭니다. 손때 묻은 낡은 냄비에서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도마 위에서는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시금치나물이 정갈하게 무쳐집니다. 우리 민수는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영희가 매운 것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김치도 조금 덜 맵게 담가야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자 씨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깁니다. 반찬통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많이 담으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너무 적게 담으면 부족할까봐 늘 고민하며 적당한 양을 맞춰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어둔 용돈이었죠. 많지는 않지만 젊은 부부가 외식이라도 한번 하라고 주는 순자 씨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자 씨는 자신이 아끼고 모은 돈이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런 관심과 보살핌이 젊은 부부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닐까? 혹시 영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 영희와의 관계에서 특히 그런 불안감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감사해요라며 환하게 웃어주던 영희였는데 언제부턴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눈빛이었죠. 사랑하는 것과 간섭하는 것. 그 경계가 어디일까? 순자 씨는 종종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것이 젊은 부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며느리 영희로부터 연락이 뜸해진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면 어머님 덕분에 이번 주도 맛있게 먹겠어요라며 고마워하던 영희가 최근에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는 금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거든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순자 씨는 오래된 전화기 앞에 앉아 영희의 번호를 누르려다가도 망설이곤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혹시나 부담을 줄까 봐 차마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자 씨의 하루는 사랑과 걱정, 그리고 작은 불안감 사이에서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깊은 애정은 변함없었지만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점점 사라져갔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런 생각들이 깊어졌습니다. 고요한 시골집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영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순자 씨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워 보일지라도 가족을 향한 진심만큼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순자 씨에게 곧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찾아올 줄은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참다 못한 순자 씨가 1년 만에 아들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챕터 2. 1년 만에 방문.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어느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순자 씨가 며느리 영희로부터 받은 연락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영희가 바쁠 거라고, 젊은 부부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적막함은 순자 씨의 가슴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어느 차가운 11월의 아침, 순자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직접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시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며 순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영희가 나를 보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버스에서 내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길은 설렘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낯선 곳으로 가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더 차갑고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순자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각 층을 지날 때마다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드디어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집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는 순자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03호. 드디어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아니면 전화를 먼저 할까? 갑작스럽게 찾아간 것이 민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무의식 중에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매만지며 준비했습니다. 찰칵.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영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기대했던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어쩌면 약간의 경계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영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가운 놀라움인지 아니면 당황스러운 놀라움인지 순자 씨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구나. 순자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연락을 주셨으면. 영희는 문을 완전히 열지도 그렇다고 닫지도 않은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순자 씨는 명확한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미안해.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며느리 앞에서 그녀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민수는 집에 있니? 아, 민수는 회사에 갔어요. 영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턱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차가운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찬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에,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들어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야근을 많이 해서. 영희의 말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정답게 대화를 나누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제는 어색하고 차가운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영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피로와 어떤 무거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영희야. 순자 씨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복도로 불어와 순자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처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려고 왔어. 요즘 연락도 없고 혹시 아픈 데는 없나 싶어서.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그리움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는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와의 사이에 이런 깊은 골이 생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차가운 현관 앞에서 사랑했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침내 영희가 숨겨왔던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챕터 3. 충격적인 진실. 차가운 복도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영희의 굳어진 표정 속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댐이 터지기 직전의 물처럼 쏟아지려는 무언가를 간신히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자 씨의 가슴도 덩달아 답답해졌습니다. 영희야.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내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인다. 그 말이 마치 방아쇠였던 것처럼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서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영희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 속에는 반가움이 아닌 체념 같은 것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포기의 심정으로 문을 연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년 만에 들어서는 아들의 집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침묵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손을 꼭 쥐고 바닥을 응시했고 순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으로 이 집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여러 번 떨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차마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자 씨의 가슴도 덩달아 조여왔습니다. 말해봐, 영희야.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해보자. 순자 씨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영희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왜 미안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수가.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민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니? 아픈 거야? 사고라도 난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더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 무거운 진실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민수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 들린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둥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예요. 회사 후배와 이미 그 여자와 살고 있어요. 영희의 말이 이어질수록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는? 저는 혼자 여기서 살고 있어요. 이혼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연락을 안 받았던 거구나. 순자 씨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영희가 피하려 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며느리는 혼자서 이 모든 아픔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떻게 마주봐야 할지.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느꼈을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무너진 며느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우리 민수가 정말로? 순자 씨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렇게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거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하지만 같은 아픔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이 집안에 닥친 차가운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된 순자 씨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챕터 4. 어머니의 결심. 눈물이 그치고 난 후 거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선량하고 착한 영희의 마음을 말입니다. 영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 씨의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향하는 대상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영희야. 순자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단단해진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정말 많았겠다. 그 말에 영희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다, 영희야.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처럼 자신의 마음도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순자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수, 첫걸음을 뗄 때의 민수,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민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감싸주기만 했나? 잘못을 저질러도 덮어주기만 했나? 어머니로서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혹시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순자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어떤 결의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민수가 선택한 일이야. 순자 씨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을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창가에서 돌아선 순자 씨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그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희야, 내 말 잘 들어봐. 순자 씨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이런 일만큼은 감싸줄 수 없어.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님. 그래도 민수는 어머님의 아들인데. 그렇지,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길러낸 아들이지.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한 감정을 억누르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더욱 부끄럽고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순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가르쳐주지 못했나 봐.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영희야.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순자 씨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과 함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한 일의 책임은 민수가 져야 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감싸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는 순자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30여 년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온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못된 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 모아둔 돈도 나중에 물려주려고 했던 집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겠어. 순자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의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민수가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간의 정을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 같았습니다. 영희야, 이건 벌이 아니야. 순자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해 줬나 봐.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 거야. 순자 씨의 말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맹목적인 모성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순자 씨와 영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챕터 5. 며느리와의 화해. 해가 완전히 지고 거실에 은은한 조명만 남았을 때 두 여인은 여전히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단호한 결심을 들은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영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시어머니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마저 등을 돌린다면 자신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홀로 남겨질 거라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순자 씨의 모습은 영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을 감싸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의 편에 서서 분노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영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민수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순자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인 영희가 자신을 탓하고 있다니. 그런 영희의 모습이 순자 씨에게는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영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자 씨가 영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어머니가 딸을 위로할 때의 그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 잘못은 없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저도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민수가 변해가는 걸 느꼈으면서도. 영희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죄책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한다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야. 순자 씨는 영희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마도 지난 몇 달간의 고독과 아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외로웠을 텐데.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순자 씨의 말에 영희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는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실 줄 알았어요.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게 만든 며느리라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며느리라고. 아이고 영희야. 순자 씨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영희가 얼마나 큰 부담감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널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니? 오히려 미안하지. 내 아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순자 씨는 영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친딸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상처받은 영희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지난 몇 달간 쌓였던 외로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영희가 시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순자 씨도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넌 정말 잘못한 게 없어. 순자 씨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그 바보 같은 아들을 그동안 참고 견뎠으니까.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 말 잘 들어봐. 순자 씨가 영희의 얼굴을 마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그 아이 일이야. 하지만 넌 여전히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영희라는 사람 그 자체로 말이야. 이 말을 듣는 영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후 줄곧 며느리라는 역할에 얽매여 살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영희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나한테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순자 씨의 말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는 가족으로서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민수 때문에 저를 원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희가 여전히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말들이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사람은 말이야. 순자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피로는 내 아들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너는 달라. 넌 진정으로 이 가족을 생각하고 있잖아. 영희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영희가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순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거야.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전통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순자 씨가 깨달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들어보겠습니다. 챕터 6. 깨달음과 다짐.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평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붉게 물들며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 노을빛이 순자 씨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순자 씨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가슴 한편을 아프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자 씨는 찬장에서 그릇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을 밥이지만 그 밥상을 차리는 마음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들어가셨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영희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영희야.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요. 영희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민수가 연락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순자 씨의 가슴이 잠시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아들을 무조건 감싸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제대로 이야기해봐라. 하지만 영희야, 기억해. 내가 굽실거릴 필요 없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자 씨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순자 씨는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던 젊은 시절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긴 세월들. 그 모든 시간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엄하게 돌아서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야. 순자 씨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제까지 잘못 사랑했나 보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덮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바람이 불어와 순자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자.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자.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장을 보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순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이네요. 과일 가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지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지. 그냥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 씨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신이 먹고 싶은 양만큼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차린 밥상이 오히려 더 맛있고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제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영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수와 이야기 끝났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 합의하에서요.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건데, 지금 그 아이가 진정으로 뭘 잘못했는지 아는지 모르겠네. 어머님, 영희야, 난 그 아이가 정말로 변했을 때 만날 거야. 그저 용서받고 싶어서 하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엄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야, 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자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지만 오늘만큼은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동안 민수에게 해준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은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 영희를 보면서 배웠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힘들 때 함께하고 잘못했을 때는 바로잡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기를 쓰며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또다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자.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들과 말이야. 그리고 그 다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사랑은 때로는 엄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 말입니다. 마무리하는 따뜻한 목소리로. 친애하는 여러분, 이렇게 순자 씨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녀가 깨달은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어려울 때 함께하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싸주기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순자 씨의 깨달음을 우리도 함께 새겨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